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운동과 건강 세 번째 강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좌가 있었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실전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운동은 횟수, 시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한 운동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들으시면. 자, 제가 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두 가지 다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제가 수영, 사이클, 버피 운동 이 세 가지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푸시업, 아령, 스쿼트, 뒤꿈치 들기 운동 이렇게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그냥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은 거의 매일 하고요. 근력 운동은 뭐 이틀에 한 번 할 때 있고 매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수영, 사이클, 버피 운동, 푸시업, 아령, 뒤꿈치 들기 운동, 스쿼트 요 운동들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편이죠. 우선 수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철봉하고 평행봉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팔도 좀 굵어지고 가슴도 나오고 굉장히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키는 작지만 이렇게 가슴 둘레가 100이 나왔어요. 100cm. 예, 100cm인가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상체가 굉장히 좋았죠. 철봉 평행봉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운동을 안 하고 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회사 다니면서 제가 이제 SK 대기업의 성경그룹이죠. SK에 79년도 12월 달에 입사해서 한 13년 근무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그 SK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35살에 뭐 운동을 좀 해야겠다 정신이 났죠.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을 할까 하다가 수영을 제가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수영장 가서 남들 하는 거 보고 뭐 저병이나 뭐 그게 흉내 내는데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한번 배워보자 해서 수영 강습반에 들어가서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강습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영을 배웠죠. 그래서 제가 수영이 굉장히 취미가 들어가지고요. 또 제가 수영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습반에 들어서 6개월 만에 수영 대회에 나가가지고 제가 메달을 땄어요. 아주 배영하고 저병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자유형은 아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메달 따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배영, 저병은 좀 어려운 항목이라 도전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메달 땄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포카리 스웨트 배하고 동아 배하고 해마다 나가서 수영대 나가서 항상 메달 땄습니다. 그 정도 수영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일찍 수영을 시작했으면 뭐 좀 유명한 선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35에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영 처음 시작할 때요, 장거리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서 뭐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물에 빠졌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쉬지 않고 수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자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거리 수영을 하다 보니까 한 수영장에 한 서너 바퀴 돌면은 막 목에 가래가 막 쌓여가지고 막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겠다 해서 수영을 시작하면서 담배 끊었습니다. 담배 끊고 나니까 가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담배를 끊기 잘했다 생각을 하고 수영 열심히 했죠. 저는 남보다 수영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직장 다닐 때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타임을 나갔는데 저는 항상 6시 반에 갔습니다. 6시 반에 가서 남보다 30분 먼저 가서 30분 동안 몸을 풀었어요. 수영장 계속 몸 풀고 몸이 풀린 상태에서 딴 사람들 7시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몸이 풀렸고 딴 사람들은 바로 시작하니까 제가 딴 사람보다 좀 빨랐죠.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35부터 53세까지 그거는 한 15년 정도 그건 20년을 갖다가 그 수영을 계속 해가지고 그 연수반까지 가서 수영에 10년 넘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항상 선두를 달렸습니다. 선두 50이 넘어서도 선두였어요. 뭐 20대, 30대, 40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 젊은 사람이 저를 못 쫓아와요. 그 이유는 제가 남보다 30분 먼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좀 수영의 재질도 있고. 그래서 뭐 수영장에 가면 제가 진짜 제일 잘하는 수영 그 회원이었어요. 저를 앞질러 가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항상 앞에서 쭉쭉 뽑으면 뒤에 쫓아오고 그래서 한 35세부터 53세까지 그건 20년 가까이 제가 항상 선두를 달리고 그 수영장에서는 제가 뭐 수영 제일 잘하니까 왕이었죠. 한 10년 이상을. 그리고 이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 동아배에 나가면은 그 책자가 나옵니다. 거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끊어서 하고 뭐 국민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령별, 그다음에 학부별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데 놀란 게 40대보다 아니죠 30대보다 40대가 그 기록이 더 빨라요. 자, 자이형 예를 들어서 자이형 금메달리스트가 30대에서 뭐 29초가 나왔다. 그러면은 30대가 29초 나오는데 40대는 뭐 25초, 뭐 26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보다 30대보다 40대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 기록이 더 빠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30대는요 좀 방탕한 생활 하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가 40이 되면서 정신 차리고 운동 좀 해야겠다 해서 30대는 수영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은 그 30대에 비해서 수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열심히 하고 저도 마찬가지 50대 초반에도 제가 20대, 30대, 40대보다 훨씬 빨랐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다. 누가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그 기록이 50대 53세 때 4km를 1시간 10분에 돌파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아마추어로서는 굉장히 빠른 편이죠. 조우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횡단했는데요. 1시간에 3km 정도 속도로 갔더라고요. 1시간에 3km. 근데 그때 밀물이었어요. 밀물이라 좀 더 빨리 간 건데 뭐 아시아 물개 조우련 선수도 1시간에 3km 밀물인데도 저는 수영장에서
한 개, 1시간에 10분에 4km 이렇게 한 거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수영은 요즘에도 이제 가끔 가는데 가면은 보통 3km, 4km, 5km 정도 합니다. 25m 풀이 한 번 갔다 오면은 그게 50m예요. 25m 한 번 갔다 오면 왕복이. 그러면 60번을 하면은 3km죠. 60번. 왕복 60번. 80번을 하면은 4km. 왕복 100번을 하면은 5k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60번, 뭐 80번 그렇게 보통 합니다. 지금도 가면 그 정도 하죠. 운동이 진짜 많이 되는 운동,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제 채널 들어오시면 거기 제가 접영하는 거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수영 다음에 이제 수영은 이제 그 시간을 많이 걸리죠. 그다음에 자전거, 사이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시엠립에서 저기 보이백까지 155km입니다. 거기를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155km를 갈 때는 8시간, 올 때는 7시간. 그 바람이 보이백에서 캄보디아 그 시엠립 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면은 좀 1시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갈 때 8시간, 올 때 7시간. 제가 시간 재보니까. 그걸 수시로 탔고, 근데 캄보디아는 평지였는데 제가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그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오니까는 캄보디아는 평지인데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다낭을 간다. 다낭에 선자반도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언덕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 10분, 15분 타고 가면 언덕에 나오는데 그 언덕을 처음에는 저 인터콘티 호텔까지 처음에는 한 번에 못 갔어요. 언덕이 처음 타는 거라 그래서 한 번 쉬고 갔는데 자꾸 타다 보니까 안 쉬고 너무 좋은 그 자전거 코스더라고요. 평지 타는 것보다는 이 언덕을 타야 운동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는 지금 나트랑에 있는데요. 여기서 한 30분 타고 가면 언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50km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탔습니다. 오늘 제가 운동한 거는 아침에 푸시업을 600개 했고요. 아령을 600개 했고 뒤꿈치 들기 1200개 했습니다. 제가 아령하는 거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것도 하고 해가지고 보통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한 600개 정도 하고 푸시업도 한 600개 정도 합니다. 600개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50개 하고 한 1분 쉬었다가 또 50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 운동한 거는 그러니까 운동을 뭐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맞게끔 그 숫자가 중요합니다. 시간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아령 600개, 푸시업 600개, 스쿼트 1000개, 그 다음에 사이클 한 50km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근데 컨디션에 따라 좀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바쁠 때는 스쿼트 바쁠 때는 그 버피 운동 한 500개만 합니다. 500개 제가 23분에 돌파한 기록이 있는데요. 한 20-30분 시간 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한테 적당한 운동량이 얼마인지를 정해놓고 그 횟수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냥 운동하면 이게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정해놓고 항상 그걸 채워야겠다. 운동하다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이 버피 운동이라든가 그 유산소 운동 하게 되면요,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쾌감을 느끼죠. 쾌감. 그리고 식욕과 성욕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한테 맞는. 그 사이클, 수영, 버피 운동. 버피 운동은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보통 500개만 30분이면 하니까요. 그 다음에 1000개는 뭐 1시간 정도. 1시간 좀 더 걸리죠. 1000개 하려면.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체력을 유지하길 바라겠고요. 자전거. 제가 그 재작년에 여기 나트랑에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요. 달랏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랏까지 140km입니다. 처음에 50km는 평지고요. 나머지 90km는 좀 언덕이에요. 제가 거기를 2번 갔다 왔는데요. 13시간 반 걸렸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재작년에. 근데 지금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13시간 반 탔는데 그날 제가 만보계를 보니까 4만 보가 넘게 걸었어요. 언덕 계속 못 올라가요. 언덕 타고 한 20분 정도 타다가 이제 언덕이 그 경사가 완만하면 타고 올라가는데 경사가 좀 높은 데가 나오면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다 끌다 해서 4만 보 넘게 걸었고, 그래서 달랏을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그런 가끔가다 그런 장거리라든가 아주 체력이 한계를 넘는 걸 가끔 합니다. 제가 그리고 수영도 제가 그 180번 25m 풀을 왕복 180번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9km죠. 근데 10km를 못 채웠어요. 제가 10km 하려고 수영하다가 못 채우고 그냥 9km 하고 나왔는데 그때가 55세 정도 됐을 때죠. 지금은 뭐 보통 그냥 3, 4km만 하죠. 그리고 사이클도 그 달랏 같은 데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버피 운동은 보통 평균 한 1000개 합니다. 1000개. 네. 그 버피 운동도 제가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1000개 정도 하시면 굉장히 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라든가 만나는 사람들 버피 운동 하라고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버피 운동을 잘 보시면 밑에 좀 이렇게 슬립이 잘 되는 양말이나 그런 거 신고 해야 돼요. 그냥은 너무 힘들어도 못하니까 옥스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하여튼 그런 거 구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피 운동 바쁘신 분들 아침에 한 500개 하고 출근하고, 저는 가이드 하면서 일어나 나갈 때 아침에 꼭 버피 운동 500개 하고 나갑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을 좀 가려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식을 주로 하시고요. 뭐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가공된 육류 이런 거 좀 피해 주시고. 근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배설이 더 중요합니다. 이 변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고, 대변, 소변, 중변이 있어요. 대변, 소변, 중변을 잘 배설을 해야 건강하다. 중변이 뭔지 아시죠? 네, 나중에 제가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변을 한 달에 지금 72세인데 한 달에 10번 정도 합니다. 그게 이제 버피 운동이라든가 이런 유산소를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건강검진을 해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이나 뭐 고지혈약 이런 걸 안 먹어요. 오로지 먹는 거 비타민 C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비타민 C 그냥 먹는 거 비타민 C 하고, 그다음에 제가 술을 좋아해서요. 제가 중독이 4가지 중독이 걸렸는데요. 일 중독, 운동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4가지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아침에 막걸리 한 병, 점심 때 한 병, 저녁에 한 병 이렇게 먹고요. 베트남에서는 막걸리가 없어서 맥주를 먹습니다. 맥주 점심 때는 450ml짜리 그 병, 그거 한 병에다가 양주를 한 2잔 정도 타서 먹고요. 근데 저는 밥 먹기 전에 빈속에다 먹습니다. 빈속에다. 그래서 빈속에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그 450ml짜리 두 병에다가 양주 한 3잔, 세 잔 정도 넣고 이렇게 먹으면 이제 술이 약간 얼큰할 때 더 이상 안 먹고 그 다음에 식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적당하게 술을 뭐 남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심 때는 맥주 450ml에 양주 2잔, 저녁에는 450ml 2병에다가 양주 3잔, 빈속에. 그렇게 먹으면 한 30분 지나면 이렇게 술이 쫙 올라요. 그럼 기분이 좋을 때 이제 식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결코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뭐 매일 술을 먹으면 간에 안 좋다 그러는데 전 간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난 건지 몰라도 하여튼 뭐 술을 그렇게 먹고도 건강 이상이 없으니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처럼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술 안주 없이 먹어요. 안주 없는데 그냥 저 견과를 좋아합니다. 그 땅콩하고 그다음에 검은 콩 이렇게 볶은 거, 그다음에 호박씨가 좋더라고요. 호박씨 그 3개, 그다음에 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먹으면은 이게 술이 금방 오르더라고요. 이게 뭐 밥하고 뭐 고기하고 이렇게 술을 먹으면은요, 이게 술을 먹으면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가 이제 그 수영, 뭐 사이클, 그다음에 버피 운동 말씀드렸는데, 버피 운동은 진짜 좋은 운동인데 제가 그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도 너무 힘드니까 못해요. 저도 사실은 버피 운동 좀 힘들어요. 힘든데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아령 600개, 푸시업 600개, 뒤꿈치 들기 1200개, 오후에 사이클 50km 3시간 이렇게 타고 맥주를 갖다가 그 450ml 3병에다가 양주를 3잔 섞어가지고 먹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한 잔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동영상 찍는데 약간 목이 많이 타네요. 술을 먹고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저처럼 운동하시면 진짜 100세까지 무병장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